9월 14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이혜린입니다. 강원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 대부분 지역이 맑겠습니다. 강원도 오늘 오전 예상 최저기온은 13도이며 오후 예상 최고기온은 28도입니다. 현재 원주 지역 기온은 18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평창에 3,600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엘텍코리아와 손을 잡았는데요.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 소식 들어봅니다. 횡성군은 독거노인과 현대인의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화 사업인 외로움 공간단 베프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횡성군 외로움 공감단 베프 사업 진행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가을에 들어서며 등산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9월에서 10월까지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도내 가을철 산행사고 유형과 예방법 들어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지역화폐인 원주사랑카드 1인당 할인 구매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예산 소진시까지 10% 할인 판매하며 원주사랑카드는 충전식 선불형 카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드 구매와 충전은 스마트폰 앱 지역 상품권 체크로 신청하거나 원주 지역 NH농협, 우리은행, 우체국을 방문해 카드를 신청하고 상품권을 구매하면 됩니다. 2021 횡성 한우축제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방역과 재미,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동시에 수확하는 일석삼조의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7회 횡성 한우축제가 오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우라차차 횡성 한우, 으라차차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영월군은 노후환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유지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안 등 유지보수 등이 가능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8일까지 군 도시교통과 주택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에 3,600억 원이 투입되는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평창군은 지난 27일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해 엘텍코리아와 손을 잡았는데요.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조성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 김재봉 과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창군이 진부면 호명리 이런 평창 평화데이터센터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어떻게 시작된 사업일까요? 예, 먼저 평창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뷰 요청을 해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창군은 농업, 그다음에 축산업, 임업 등 일자 산업이 주가 되고 있고요. 네. 일부분 관광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 구조인데요. 그동안 여러 분야의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초고령 사회,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할 4차 산업과 연관된 사업 제안이 올해 3월 달에 엘텍코리아로부터 접수되어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도내에도 많은 후보지가 있었을 텐데요. 평창 지역에 평화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데이터 센터가 조성되는 호명리 1호는 영동고속도로와 KTX역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평창군의 서늘한 기후가 결정적인 요건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날씨요? 데이터 센터와 같이 대규모 전력 시설은 에너지 소비의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냉각시설이거든요.
그 서버의 빠른 속도하고 그 처리량으로 인해서 그 온도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이러기 때문에 온도 상승은 그 시스템 고장의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한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평균 기온이 그 8도 이하인 평창군이 냉각 비용을 절감하고 그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는 적합하여 그 최적의 사업 부지로 선택된 것 같습니다. 평창의 서늘한 기후가 영향을 줬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또 16,528제곱미터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또 다양한 부대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고 밝혔었는데요. 부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 부지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될까요? 예, 먼저 그 약 5,000평 규모의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평창 스마트 에너지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약 2,000평 규모의 그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함께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숙사, 식당, 카페 이러한 그 다양한 복지시설과 쉼터가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 이제 3,6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계 최고의 데이터 센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설립 이후에 지역에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 센터 조성으로 그 평창군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그 핵심인 AI를 선점해서 정보 통신 산업 그 혁신 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시 그 사무직, 서비스, 그다음에 관리 인원 등 약 300여 명의 그 고용 창출하고 청년층의 인구 증가를 이끌어내어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하는 수많은 기업으로 인해서 유동 인구가 상승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 평창 평화센터와 연계돼서 약 2,000평 규모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가 설립된다고 하죠. 이 연계 사업으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도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에너지 사업이 친환경 미래발전 에너지 사업으로요.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평창군이 추진하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예, 그 평창 스마트 에너지 사업의 중심인 그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설립은 친환경 미래 발전 에너지 사업으로 네. 그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하고 평창군에서 그 전국 최초로 선포한 아리백 평창의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올해 8월 그 현재까지 그 사업 부지 검토하고 선정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사업 관련 인허가, 투자 심의, 주요 계약 체결, 그다음에 시설 조성을 거쳐서 그 2024년도 강원 동계 유스올림픽 개최 전에 평창 데이터 센터와 비슷한 시기에 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 그 시기는 아마 2023년 12월쯤으로 예상합니다. 네. 평창 스마트 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그 다양한 고용 창출도 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로 인해서 기반 조성도 되고요. 그다음에 세수 발상으로 인해서 우리 그 평창군의 그 안정적 재정 확보 등 데이터 센터와 더불어서 파급적인 경제 효과와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데이터 시대가 왔고요. 5G와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각광받고 있죠.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데이터의 폭증으로 서버 운영 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창 평화 데이터 센터 건립으로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 에너지 사업 발전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청 일자리 경제과 김재봉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횡성군이 독거노인과 현대인의 정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정책으로 베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횡성군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추진한다는 이 베프 사업 어떤 사업일까요? 네, 외로움 공감단 베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요, 횡성군이 독거노인과 현대인들의 외로움을 덜고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진행하는 특화 사업인데요. 네, 횡성군은 점점 늘어나는 1인 가구와 현대인들의 정신적인 고립감,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돕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중 이 베프 사업은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봉사 대상자들의 베프가 될 자원봉사자들이 선발이 되면 교육과정을 거친 뒤에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읍면 권역별로 구역을 나누고 대상 지역을 방문 상담하면서 대상을 조사하고요. 이를 통해서 외로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대상자에 따라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으로는 말벗대기, 안부전화, 노인 네일아트 제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다른 자원봉사활동이랑은 다르게 마을의 복지계획을 세우고 자체적인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이라는 정신 건강을 위한 지역 복지활동을 한다는 게 큰 차별점입니다. 네, 활동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횡성군청 복지정책과 이지유 외로움 정책팀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외로움 공감단 베프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프는 아시다시피 베스트 프렌드의 우리말로 절친이라고 하죠. 그만큼 친구처럼 가장 가까운 데서 이롭지 않게 다가가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움이라는 게 개인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그에 따라서 주민 주도 외로움 극복,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 강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각 지역에서 마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외로움 군을 찾고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함께 돌봄 공동체를 강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베프 활동가들이 양성되는 걸까요? 네, 베프 양성을 위해서 송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네, 이 협약을 통해서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선발된 베프 활동가들은 12시간의 지역 활동과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담당별로 모임을 진행하면서요. 외로움을 중심으로 마을 복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진정한 친구의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합니다. 네, 양성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하반기에는 심화 교육으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이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심화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베프 활동 모임에서 이뤄지는 자세한 논의 내용에 관해서 횡성군청 이지유 외로움 정책팀장에게 이어듣겠습니다.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강사분을 초빙해서 지역복지 활동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과연 나의 역할이 주요했는가 부분을 한번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통해서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경험들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그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또 앞으로의 방향도 서로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제 누구도 외롭지 않은 횡성을 만들자. 이제 이게 좀 캐치프레이즈로 저희가 복지 정책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중심에 베프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또 베프 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고요? 네,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요. 지난 10일 횡성문화원에서 지역복지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워크숍은 베프 활동가를 비롯해서 담당 직원 및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베프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방송통신대 정현종 교수의 지역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고요. 현재 활동 진행 현황으로는 9개 읍면에서 선정된 총 90여 명의 베프 단원이 활동 중인데요.
올 11월 말에는 배프 활동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2022년 2월에는 정식으로 심화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속에서 이뤄지는 이 사업을 통해서 횡성 지역 주민들의 외로움이 덜어지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이 강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9월 말 가을이 깊어가면서 등산 즐기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가을철 9월에서 10월까지 산악 사고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 산행 주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치악산 산악구조대 오정근 훈련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5년 동안 강원도 내 가을철 산행 사고 경향과 통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최근 5년간 등산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네.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유형별로 보면은 조난, 실족,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네. 그다음에 임산물 채취 중 산악사고, 등산 중에 벌쏘임 사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중 절반 이상이 9월이나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네. 강원도 소방본부는 국립공원공단, 경찰, 민간산악구조대와 협력체계를 구성해서 매년 합동 산악구조 훈련과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최근 네. 가을 산행에 나서는 분들이 많은가요? 현장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치악산 산악구조대에서도 주말에 순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등산하기 좋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네. 등산객 숫자가 확연히 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가을철에 산행 시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가을철 산행 때는 체력을 일단 자기 자신이 체력에 맞는 산행지를 선택하시면 좋고요. 네. 자기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탈진 등 마비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로를 항상 이용하시고 네. 반드시 등산화를 착용하시고 가을철에는 낙엽 때문에 미끄러워서 등산화를 착용하지 않으시면 실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즉시 취해야 할까요? 일단 무리하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119에 신고 후 체온을 유지하면서 사고 발생 위치를 구조대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신속하게 구조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구조대와 연락을 제외한 핸드폰 사용을 최소화해서 전원이 오래 지속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가을철 산행에서 꼭 준비해야 할 필수 준비물 있을까요? 네. 가을철에는 일교차가 크고 1년 중 기후변화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네. 바람막이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하시고요. 예기치 못한 일로 산행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반드시 랜턴과 휴대폰 보조 배터리, 비상 식량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등산 즐기실 때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산행 시에 코로나19 예방 수칙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순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서로 교차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 답답할 수 있겠지만 서로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산행 거리두기도 지켜주시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점 깊어가는 가을, 안전한 가을 산행이 될 수 있게 산행 시 미리 조심하고 대비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치악산 산악구조대 오정근 훈련팀장이었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 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혜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